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 조국혁신당 돌풍을 주도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민주당을 긴장하게 하는 지역민의 전략적 선택이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광주 지역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인 전진숙 당선인을 만나 포부를 듣습니다. 지난 15일 곡성의 한 저수지에 화물차가 빠져 70대 남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닳고 다른 화물차 타이어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된 대학이 광주 전남에서 전남대와 목포대 등 6곳에 달합니다. 조선대는 이번에도 탈락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모든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지역민들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민주당을 긴장하게 하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47.72, 43.97%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광주와 전남. 특히 광주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보다 1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보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일당의 지위를 안겨줬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진원지가 광주라 평가할 만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득표에서 호남 의존도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운 비중을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대 양당의 효능감 없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 특히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 독선, 또 어마어마한 불통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불만,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을 선택해 결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당원 중심 혹은 시민 중심의 정당으로 거의 그 무게중심이 확 쏠려가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실험도 좀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실험에 가까운 거였고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당선인들이 앞으로 보여줄 정치적 효능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좀 유능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다. 광주 전남 전석을 비롯해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호남의 존재감과 역할은 크지 못했던 이번 선거. 호남 정치 민주당은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까지도 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른 출근길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안개와 먼지 때문에 비교적 뿌연 하늘이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올라 낮 동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대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요. 한낮 기온 무려 2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광주 북구을 전진숙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거 기간 내내 너무나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거 전에 잘 좀 하시오, 선거 후에는 잘하시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많은 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8명의 당선인 가운데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지역 여성 국회의원 모두 전략 공천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르게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성 정치인이 대부분 구의원, 시의원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숙제가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 그리고 강단질 때 강단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통합의 마음,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제는 조금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당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던가요? 가장 큰 민심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국정 방향은 옳지만 국민들이 잘 몰라줬다.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유체 이탈법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실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 저금통을 털어서 온 3개의 후원 계좌가 있었어요. 네. 금액도 많지 않아요. 12,600원, 4,500원, 7,600원이었는데 3명의 부자가 보내주신 건데, 그만큼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들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정책으로 보답을 하실 텐데 1호 공약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재작년에는 10월 29일에 우리들의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쓰러져 갔는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거부되었던 이태원 참사법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발의를 조금 해볼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제대로 옆에서 키워내는 게 저희 어른들의 몫이고 또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소득제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기본소득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초선에 대한 한계, 여기에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초선이고 다선이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과 잘 협치해서 일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게 국정의 방향을 정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심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주민들 속에서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고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심을 참 잘 대변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 옆에서 버시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든든한 뭔가 언니 같은 느낌, 엄마 같은 느낌, 이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늘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곡성에서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7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여러 원인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은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닳아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2명입니다.
곡성군 오곡면에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저수지로 빠진 건 비가 내리던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꺾인 도로를 타고 내려오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비틀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왼쪽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을 하면서 떨어졌어요. 물에 빠진 운전자 72살 김모 씨와 동승자 70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물을 모아 팔던 이들은 마을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닳아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를 보니 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노면 상태와 완만한 커브길인 도로 상태, 또 타이어 마모가 심하고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사망자의 당일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관로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12살 아들을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에 대해 징역 3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당시 12살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자녀를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안전체험관과 기억관 등이 진도 팽목항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채 목포 신항에 세워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연구시설도 목포에 조성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에 들어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참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안전정원에 12.5m의 노란색 맘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270억 원을 들여 건설된 해양안전관에는 선박 탈출과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체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식 운영이 시작된 해양안전체험관에는 4개월 만에 2,5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해양안전 지도자, 생존 수영 지도자,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인양돼 목포 신항에 옮겨진 세월호는 이후 7년째 자리를 지키며 추모객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오는 2029년 준공될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은 부지 선정과 관련 용역을 마치고 오는 2026년 착공돼 29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에서 1.9km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생명기억관은 세월호 선체 보존구역과 4.16 기억관, 생명공원, 체험관 등으로 조성됩니다. 선체와 부가적으로 복합관 등이 조성이 되며 선체에 대한 건축법, 소음법 등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와 목포의 세월호 상징 공간은 이제 안전을 주제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광주시가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함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 시장은 두 도시 간 우호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서로 세월호 리본을 달아주며 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 대표단은 베니스에서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탈리아 토리노와 밀라노,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2배수 안에 들었습니다. 교육부 등이 어제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대학 20곳을 발표한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전남대와 목포대가 각각 단독으로 예비 지정됐고 대학 연합을 전제로 신청했던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광주보건대 등도 예비 지정됐습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예비 지정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 기획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최종적으로 10곳을 선정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운송 원가 산정과 경영평가, 정산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어제 최은지 의원을 좌장으로 광주시와 시민단체, 버스 운송사업조합, 광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열고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봄을 건너뛰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듯하지만 유독 겨울이 긴 곳인 우리나라 최북단은 가장 늦은 봄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시간 동안 군락을 이룬 희귀 식물들과 북한의 고유 식물들까지 봄비를 맞은 DMZ 식물원을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비를 머금은 초록색 줄기 위로 노란빛의 꽃망울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선명한 꽃잎에 독성을 품고 있는 동이나물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색은 같지만 생김새는 다른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란 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DMZ 자생식물원에선 보통 꽃이 지는 4월이 되어야 야생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바람꽃과 얼레지꽃 등 북방계 식물과 계곡 주변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멸종위기종인 모대미풀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은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모두 1,100여 종. 8헥타르 규모 9개 야외 전시관을 갖추고 있는데 식물이 원래 살던 자생지를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북방계 식물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만주와 러시아에서 갖고 온 80여 종의 북한 식물도 다음 달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현지의 보존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식물들을 도입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 조건들을 맞춰서 현지 외에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야생화 전시에 이어 북한 식물 전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만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단구의 절경도 즐길 수 있는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이 정동항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계단 때문에 힘들었던 구간이 계단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대체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조성된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은 해안 단구의 절경과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어 강릉의 대표 관광 코스로 급부상했습니다. 230만 년의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안 단구길로 천연기념물 제437호로도 지정됐습니다. 투구바위, 부채바위, 거북바위 등 천혜의 자연 경관 사이로 하늘길과 전망 타워 등이 있어 인간과 자연의 합일마저 느껴집니다. 연 평균 20만 명이 다녀갔고 방탄소년단 멤버도 이곳을 찾아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근 리조트 주차장으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길은 성인들조차 오르기 힘든 난코스였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 부채길이 절벽을 따라 더욱 곱고 길게 뻗었습니다.
기존 코스에서 640m를 확장해 정동항까지 이어지며 숨통이 트일 정도로 전체 코스가 3.01km로 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길이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숨가쁘게 이어지던 기존 일부 구간은 이제 계단 하나 없어 휠체어 이용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증설한 640m 구간은 계단이 없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아주 쉽게 건설되었습니다. 또 인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횟집단지 정동진역과도 직접 연결돼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심곡 매표소는 그대로 운영되고 기존 리조트 주차장에 마련된 정동 매표소는 정동항으로 이전되며 주차장은 모두 9곳에 마련돼 더욱 편하게 바다 부채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저장량까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사과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의 한 사과밭. 푸른 이파리 사이로 가지마다 하얀 사과꽃이 폈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4월 초순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 올해는 냉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흉작을 겪었던 사과 농민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000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고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 농사도 이제 내가 그만둬야겠구나. 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을 버티니까 생기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봄철 냉해 피해로 사과와 배농가에 지급된 보험금만 1,600억 원. 같은 기간 과수작물에 지급된 총 보험금의 63%에 해당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30%나 급감했고 사과 도매 가격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지만 농민들은 높은 사과값이 반갑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비싼데 생산자들은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빚을 내서 인건비 주고 뭐 약값 주고 내 노동력은 빼더라도. 농민들은 직거래를 확대해 유통마진을 줄여나가는 것 외에도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꼭지 무절단 사과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지를 자르고 사과가 유통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꼭지를 안 자르면 상자당에 한 3,000원에서 3,500원이 전략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고. 올해 사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농협은 봄 냉해 피해를 잘 넘긴 만큼 앞으로 여름철 사과 탄저병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약재를 지원하는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햇사과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이라 금사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이나 광주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는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합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는 올해부터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에 전남 관광 플랫폼 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339개 숙박업체가 참여해 15,000여 관광객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전기 이륜차 213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경영 140만 원을 비롯해 소형 230만 원, 대형은 300만 원으로 모두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개인 1대, 개인 사업자 5대, 법인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황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8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내일까지 황사먼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와 먼지 때문에 비교적 뿌연 출근길이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 7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20도로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4도, 여수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